다른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7월에 나온 교육청 문제입니다. 교육청 가져왔다고 해서 평가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원 이런 문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적절치 않은 문제 전부 다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편법이나 뭐 뒤에 문제 답을 보고 해설지를 봤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에 기반해서 풀었다라는 걸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28번. 똑같죠? 내용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거. 그렇다면 적절한 선지는 4개일 거고 선지 아무거나 찍어서 봤을 때 적절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글의 주제성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글의 주제가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이 시에 나온 모든 표현과 단어들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에요. 상실감. 볼까요? 문제 푸실 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스킵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 주관이 누이가 때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 볼 수 있군 이렇게 나왔잖아요. 앞에 사실이 뭐든 간에 보기 주제성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표현이 있든 간에 이 친구는 주제성하고 맞기 때문에 적절할 확률이 적절하지 않을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투자하지 말자고 그냥 넘어가자고. 나중에 와서 확인해도 되잖아. 이것도 봐볼게요.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의 주제성이 맞잖아요. 선지의 주관이 보기의 주제성과 맞으니 굳이 지문에 돌아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적절한 확률이 더 높으니까 스킵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1번, 2번 스킵하겠습니다.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볼 수 있다. 이게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문제랑 비슷한 거죠. 3번. 자연의 유구함이라는 표현은 보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들어갈 수도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사실 부분에서 정당화되는지 선지에서 정당화되는지를 먼저 보고 정당화 안 되면 지문으로 돌아가라 했죠. 2번 선지처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른다라는 게 보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누이에 대한 슬픔, 누이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 얘기할 수 있죠. 이 주제 안에서. 근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 먼저 선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안 되면 지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봤더니 부르지 않아도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의지와 상관없이 라는 이 선지 주관을 선지 안에서 바로 정당화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지워지는 선지입니다. 1번 선지처럼. 자, 4번.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펴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3번하고 마찬가지죠.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란 말 없습니다. 보기에.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봄이 오자 또다시라는 표현, 또다시라는 표현이 누이가 죽은 이후에 또다시 상관없이 누이의 죽음과 상관없이 다시 봄이 찾아온다라는 걸 정당화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선지만 보고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5번 한번 볼게요. 이거 푸는 방식을 2가지로 제시를 할게요. 첫 번째는 베스트 프리 방식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운 친구들한테. 근데 2번째는 이 원리대로 적용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베스트 프리법은 얘 봤을 때 보기에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봤을 때 적절치 않을 확률이 훨씬 높겠다. 그러니까 얘를 투자해서 지문으로 가면 됩니다. 주변으로 갔을 때 여기 유령처럼 이라는 말 있죠. 유령이란 말은 긍정적인 어조가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슬픔을 극복했다라는 긍정적인 단어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선지 1번의 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구나 해도 되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배운 방식대로 판단을 해도 되고 베스트한 판단 방식은 사실 보기에서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슬픔을 극복했다라는 말은 보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슬픔을 극복했다라는 말은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한다라는 말이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글에 어떤 표현이 오든 간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만 보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문학을 좀 많이 해본 친구한테 권해드리는 방식이고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1, 2, 3, 4는 이 원리대로 적절할 확률이 더 높겠다. 근데 5번은 얘가 투자할 가치가 더 높겠다. 적절치 않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5번 지문으로 가서 확인해서
2번 선지처럼 판단하자 하고 답을 5번으로 찍어도 되겠죠. 판단 방식에 유불리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남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하고 있을 때 이걸 배운 학생이면 선지 5번 하나만 보고 정답인 선지, 정답일 것 같은 선지 하나만 보고 바로 찍고 넘어가겠죠. 그럼 아까 선지 4개, 이 선지 4개, 남들이 10개 선지 보고 있을 때 8개 선지 아낀 겁니다. 압도적이겠죠, 시간 차이가. 그래서 제 수강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수능에서도 이렇게 잘 적용해서 시간을 많이 줄여서 문항을 다 맞았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학생들이 못할 풀이나 시험장에서 못할 풀이, 지문마다 풀이가 달라지고 문학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EBS를 외우고 전문을 막 다 공부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문마다 달라지는 풀이, 틀린 그림 찾기를 하고 지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야 라고 하는 풀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 체계화는 이 사고와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문 역시도 제 해설이 담긴 파일을 밑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과 함께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생각이 평가원의 생각과 일치해서 잘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명확한 체계화를 바탕으로 문학을 20분 안에, 25분 안에 깔끔하게 전부 풀어내면서 비문학에 도전을 해야 1등급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